한국 역사상 최악의 군주들을 소개합니다. 최악의 군주에는 암군 또는 폭군이 포함되는데요. 암군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을 말하며, 폭군은 성질이나 행동이 사납고 악하여 국민을 힘이나 권력으로 억누르며 사납고 악한 짓을 일삼는 군주를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소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왕은 조선 연산군인 이용입니다. 연산군은 꽤 치밀하고 총명한 편이었으나 절대 왕권을 휘두르며 나랏일은 관심 없고 독재 정치와 향락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연산군은 무오사화를 통해 집요한 간언으로 자신과 대립했던 살인파들 뿐만 아니라 일부 훈구파 대신들까지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조정을 장악한 연산군은 매일같이 향연을 베풀고 기생을 궁으로 끌어들였으며, 심지어 큰 어머니뻘 되는 친족을 범하여 자살에 이르게 합니다. 전국 각지의 채홍사, 채청사 등을 파견해서 미녀와 양마를 구해오게 했는데, 이 중에 흥청은 여색이 가장 뛰어나 궁궐로 뽑혀간 여성들을 말하며 연산군의 총애를 받아 최대 권력을 휘둘렀던 장록수도 흥청 출신입니다. 연산군은 장록수를 너무 총애하여 그녀를 비방한 후궁들의 사지를 찢어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뽑아 후궁들과 궁녀들에게 전시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방에서 기녀 훈련을 받은 여성을 운평, 악공을 광이라고 했는데 흥청이 200명, 운평이 1000명, 광이가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성균관의 학생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놀이터로 삼는 등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경연을 없애 학문을 마다하였고 사관원을 폐지해서 언로를 막는 등 그 비정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아버지인 성종을 병적으로 싫어해서 성종의 장례를 치르던 시기에 성종이 기르던 사슴을 잡아 구워 먹기도 했고, 부왕의 영정을 손으로 걷어버리는가 하면 나중에는 영정을 활을 맞추는 관역으로 사용합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의 수탈은 본격화되어 한 해의 세금도 버거워하던 백성들에게 2에서 3년치 세금을 미리 거두어 드립니다. 1504년에는 생모인 패비 윤씨가 성종의 후궁인 귀인 정씨 덤씨의 모함으로 내쫓겨 죽었다 하여 두 후궁을 패 죽이고 그 시신을 찢어 젓갈로 담그게 해 사냐에 버리는 포악한 성정을 드러냈으며, 할머니인 인수대비가 꾸짖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들이받아 얼마 후 죽게 합니다. 그러다 1506년 즉위한 지 11년 만에 중종반정에 의해 폐위되어 교동으로 쫓겨나고 연산군으로 강봉되어 그 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왕은 조선 선조인 이연입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1592년 일본이 대규모 침략을 감행하면서 조선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선조의 대처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먼저 임진왜란 발발 직전까지 선조는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거라는 여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이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했습니다. 군사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터지자 조선의 방어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하여 7년간 일본 침략과 수탈이 일상이 되어 국토는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죽어나갔으며 각종 문화재가 파괴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제일 먼저 도성을 버리고 의주까지 몽진을 갔으며 그것도 모자라 압록강 넘어 중국 땅 요동까지 달아날 궁리만 했었죠.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죠. 당시 선조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야 한다는 군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반해 의병장들은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는데 이런 영웅적 행동들과 대비되면서 선조의 무능함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또 하나 선조가 비판받는 이유는 그의 정치적 우유부단함입니다. 선조는 자신을 둘러싼 대신들 사이에서 늘 눈치를 보며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 내부의 분열이 심화되었죠. 특히 전쟁 중에도 당파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살인파와 훈구파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양측의 불신을 초래했고 조정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한쪽을 확실히 지지하거나 결단을 내렸다면 나라가 조금 더 안정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조는 끝까지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못해 조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공신이나 의병 평가에 인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명종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외척 정치를 없애고 다만 업적을 찾자면 선조가 구현해내려 한 당파 중심의 신권 정치는 근대적 정치 형태인 의회 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선조 때 이순신, 권율, 곽재우 같은 구국의 명장들이 나왔고 퇴계 이황, 율곡이, 송강정철, 서해 류성용 같은 빼어난 학자들이 배출되었으며
허준이 어의로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 고종 이희입니다. 고종은 외척인 민씨 일족의 부패를 방조하고 갑신정변, 을사능략 등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는 우유부단함에다 이모군란, 동학농민운동, 아관파천 등 외국에게 주권을 내줄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그 어떤 것보다 나라를 지켜내지 못해서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 왕입니다. 매천야록을 지은 황현은 고종을 일컬어 고종은 자신이 웅대한 지략과 불세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여 권력을 모두 쥐고 세상일에 분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887년 미국에 파견된 외교관에게 부산, 인천, 원산 등 5개 항구의 부두를 담보로 미국 정부로부터 200만 달러를 빌려 그 돈으로 미국 용병 20만 명을 빌려오라는 밀명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 병력으로 청나라를 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아예 수도를 평양으로 옮길 궁리까지 합니다. 고종은 무언가를 해보려는 의지는 강했지만 실제로 전시적인 일만 했을 뿐 국가 부강에 전혀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개화를 하기 위해 나라의 이권을 마음대로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전기와 전차 그리고 군함과 기관총 등을 수입했지만 군함은 러일 전쟁 중 일본군이 강탈해갔고 맥심 기관총은 동족인 동학군을 우금치에서 학살할 때 사용됩니다. 고종은 본인의 권력 지키기에 급급해서 아관파천은 일본 침략에 대한 대항이 아니라 본인의 처지가 입헌군주정의 허수아비 군항으로 몰락될 것을 두려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는 의견이 더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고종이 놓지 않던 절대 황제권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될 때 대한제국 신민의 의견은 배제된 채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가게 됩니다. 을사오적은 이에 대해 을사조약으로 인하여 독립이라는 칭호가 바뀌지 않았고 제국이라는 명칭도 그대로이며 종사는 안전하고 황실은 존엄하다면서 대한제국이 부강해지면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조선 인조 이종입니다. 역사를 좀 들여다본 이들이라면 인조를 최악의 군주로 뽑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상적인 승계도 아닌 반정으로 얻어진 군주의 자리를 무능함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통성 때문인지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로 허송세월을 보내어 국가를 위해 이루어낸 업적 하나 찾기 힘든 왕입니다. 폭군이 아니라 암군으로 인조를 능가할 왕을 찾기 어렵다고 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인조의 암군 능력은 여러 차례 반정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한 불안감은 날로 심했다고 하죠. 게다가 볼모로 청나라에 잡혀갔던 소현세자가 돌아왔음에도 세자가 왕위를 노린다는 불안감에 결국에는 아들과 손자까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며느리는 인조 후궁을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내려 죽게 만든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시대적 흐름도 파악하지 못해서 중립외교보다는 친명배금을 내세워 몰락 중이던 명과의 의리를 중시했던 까닭에 청이 조선을 침략할 빌미를 제공합니다. 전쟁의 우려에도 어떤 대비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두 번의 호란이 발생하고 백성을 전란의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또한 삼전도에서 적장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조선 역사 최대의 치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삼전도에서의 치욕은 조선을 뒤흔든 10대 뉴스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왕 4명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